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축구 조별리그 최종전 6경기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요즘에 이제 MLB에 마헨이 41%밖에 없습니다. 마헨이 일단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어디서 보니까 9경기 구간 동안 4, 5, 6승을 대부분의 팀들이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거나 최근에 엄청 연패 흐름 탄 팀, 연승 흐름 탄 팀 이런 팀들이 많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배도 조금 나오는 구간이기도, 한 점 차도 되게 많거든요. 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날인데, 자 먼저 첫 경기는 템파베이 대 캔자시티고, 아마 이안 세이모어가 좀 길게 갈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이제 레구미나가 오프너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안 세이모어는 이제 좌완에다가 좀 딥셉션 같은 거라든지 좀 기교파 유형의 선수라고 보이는데, 요즘에는 이닝을 좀 더 던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좋게 볼 거는 많지는 않아요. 저번 경기는 5이닝 3실점, 이 정도면 그냥 선발로서는 얼추 뭐 1인분에 가깝게 했다, 뭐 그 정도로만 보이는 것 같고, 세스 루고는 요즘에 그럭저럭 그냥 좀 좋은 날도 종종 있습니다. 어쩌다가 막 5실점 하거나 뭐 피홈런 좀 맞고 이런 날이 있지만은, 그래도 얼추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상태가 나아요. 지금 방어율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2년 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봐줄만한 상태 같은데, 이 시리즈도 되게 좀 어려운 게 캔자시티가 그동안 좀 빠따가 많이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는 좀 그런 날까지는 아니었고, 오히려 템파베이가 좀 더 이제 노아 카메론한테 좀 공략을 했다 이런 날이었는데, 캔자의 요즘 좋았던 이런 그 홈런세 이런 것들도 크게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템파베이가 어제 또 승리를 해가지고 캔자한테 이제 시리즈를 루징을 좀 이렇게 당할 뻔하다가 홈에서 또 승리를 해서 이런 홈에서의 이점들도 살리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데, 저는 선발보다는 빠따가 주목받는 시리즈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냥 애매해요 많이. 오늘은 그래도 이제 캔자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있기는 한데, 템파베이는 우한 상대로 홈일 때도 좀 친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부분이 좀 불투명하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루고를 좀 높이 치고 있기는 하거든요. 세이모어가 얼마나 길게 갈지도 모르겠고, 템파베이의 마운드 운영이 좀 불투명하다는 거. 템파베이도 좀 이제 좋은 선발들이 나오는 날, 닉 마르티네즈나 뭐 라스무센 이런 애들 나올 때 아니면 그렇게 막 보기 좋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배당됨이 그냥 캔자시티의 역배, 그리고 한 점 차도 지금 템파베이가 꽤나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캔자시티도 홈이나 원정에서 한 점 차 비율이 특히 원정일 때가 엄청 많아요. 홈에선 7번, 원정에선 14번으로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원정 경기에서 많아지는 부분도 있어서 전 좀 간당간당한 승부도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루고가 버텨줄 것 같은데 캔자 빠따가 그만큼 또 일을 해줄지 이런 거는 모르는 거여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캔자의 역배는 한 점 차 그렇게 보도록 하고, 8.5 기준으로는 나는 오바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거는 선발들은 좀 줄만도 하고 깔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빠따에 좀 더 기대가 있는 그런 시리즈 같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대 시애틀 경기, 챈들러랑 브라이스 밀러인데, 일단 버바 챈들러 요즘에 좀 좋아졌습니다. 제가 매번 이제 재구 문제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올 시즌 볼넷이 43개, 선발 투수 가운데는 이제 소리아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셈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회복이 된 게 뭐냐면은, 자, 버바 챈들러가 시즌 초반 한창 안 좋은 기간이에요. 이때는 경기당 볼넷을 막 3.4개씩이나 주면서, 이때 FRP가 5.84죠. 방어율도 안 좋지만은 얘가 FRP가 5.84로 되게 높았습니다. 특히 이거는 홈런보다도 이 제구 문제가 심했거든요. 그러다 요즘 좀 좋아진 구간, 일단은 방어율도 조금 내려갔고 FRP가 3.26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홈런도 많이 안 맞고 이 볼넷이 12개로 경기당 2개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엄청 뭐 제구 문제가 있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시애틀도 생각보다는 볼넷이 많이 없는 팀이기도 합니다. 하위권이거든요, 나름대로. 일단 버바 챈들러가 조금 좋아졌다는 거, 지난번에 우려스러웠던 쿠어스 필드도 괜찮게 치렀었고 나쁘진 않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브라이스 밀러의 상승세가 더 돋보인다는 게 문제인데, 여러 번 이제 구속도 올 시즌 좋아졌고 IVB 같은 이런 포심의 무브먼트도 상당히 좋다, 실망스러웠던 작년보다 많은 것들이 회복됐고 피안타를 많이 안 맞는 점, 41이닝 동안 피안타가 23개밖에 없습니다. 볼넷도 5개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브라이스 밀러는 일단 위기를 많이 안 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시애틀이 막 피기백 운영 얘기가 나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는 이거를 선발들을 돌아가면서 피기백 운영을 시키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당장 지난번 경기 때, 그때 이제 보스턴전 5이닝 동안 1실점으로 그렇게 나쁜 날이 아니었는데, 그날 이제 5이닝 만에 얘를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카스티오를 내보냈거든요. 얘네들이 밀러랑 카스티오랑 둘 다 피기백 운영에 대한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다른 선발들은 그 다음에 피기백 운영을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피기백 운영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브라이스 밀런도 믿음직한데 이후에 나오는 카스티오가 저번 경기도 졌고 그렇게 막 믿음이 안 가요. 제가 여러 번 요즘에 빠따가 되게 별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엊그저께 이제 아로스 아레나가 복귀한 경기, 아로스 아레나는 지금 2경기 연속으로 다 안타도 없고 삼진도 많이 당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제 조금 못해갖고 살짝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게 한창 이제 아로스 아레나가 있던 구간은 OPS가 되게 팀이 좋다가 안 좋아져가지고 좀 내려갔다고 했는데,
올랐는데 그저께 잠깐 올랐다가 또 내려갔거든요. 시애틀에 빠따가 지금 좋지가 않은 시기예요. 단순하게 OPS가 527이면 거의 뭐 꼴찌를 다투는 급이고, 반대로 피츠버그는 어제 애쉬크래프트 경기 때도 11점이나 냈습니다. 득점 지원 원래 잘 받는 선수인데 그것도 이제 상대 브라이어 우면은 빡센 선발인데 그런 것들도 잘 이겨냈었고,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피츠버그를 또 믿고 싶긴 한데 일단 브라이스 밀러가 좀 부담이 됩니다.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길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언더가 낫지 않을까? 피츠버그가 오히려 빠따는 더 무서운 상태인데 브라이스 밀러는 꽤나 잘 막아주고요. 챈들러 일단 요즘에 좋아졌고 시애틀이 요즘 빠따가 안 좋은 상태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일단 언더 생각 중이긴 한데 피츠버그 역배도 못 볼 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한 점 차 게임도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일단 피츠버그가 요즘에 한 점 차 게임이 꽤나 좀 많아졌습니다. 얘네들이 요즘에 좀 많고요. 시애틀은 원래부터 한 점 차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적어진 상태이기는 해요. 그래도 홈이나 원정이나 둘 다 뭐 많기도 하고 승패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배당 대비 피츠버그 아주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브라이스 밀러는 무섭지만은 짧게 갈 수도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게요.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대 어슬레티스인데 랜던 루프랑 스프링스입니다. 일단 랜던 루프는 제가 여러 차례 좀 비운의 투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랜던 루프 현재 밥입 같은 거 그렇게 좋지는 않고 잔류율도 65.7%면은 꽤나 이제 높은 셈인 거죠. 그래서 방어율 대비 FIP는 상당히 좀 낮게 찍히고 있다. 약간 좀 운이 없는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저번 경기 때는 그래도 조금 좋았었습니다. 6이닝 동안 피홈런 하나밖에 안 맞고 원래부터 땅볼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 피홈런이 좀 적은 편이에요. 어셀기스가 이게 되게 홈런이 무서운 팀인데 원정 갔을 때 홈런 생산력이 크게 줄어든다든지 득점 생산력 모두 다 줄어드는 편이고, 원래 구장 자체가 좀 이제 홈런을 막아주는 구장이기도 하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단은 루프가 좀 좋게 보이는 게 있는데 내일은 뭐 운적인 요소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루프는 전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 스프링스는 지금 이제 피홈런이 21개입니다. 이게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 가운데 아마 공동 1등일 거거든요. 라텔이랑 공동 1등입니다. 홈구장이 원래부터 홈런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라스베가스 시리즈도 개처맞았어요. 최근에 이제 6번의 등판 가운데 피홈런이 13개입니다. 직전 경기 때는 볼넷도 많이 줬고요. 지금 이제 스프링스가 저는 좀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원래는 어슬에서는 가장 좀 믿을만한 선발 중에 하나였는데 올 시즌에는 피홈런 때문에 크게 고전을 하고 있다. 지금 이닝을 작년에 절반 수준도 못 먹었는데 작년에는 28개 맞은 게 지금은 21개째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위력이 많이 줄은 것 같긴 합니다. 마침 샌프란시스코 빠따 꽤나 뭐 무서운 상태고, 그리고 어슬렉스의 가장 큰 장점이 원래는 이제 빠따인데 오히려 최근에는 5월달 이후에는 오히려 샌프란시스코가 더 낫고, 마침 어슬렉스가 요즘에는 또 홈런도 많이 못 치고 있고 빠따가 많이 죽었거든요. 어슬의 강점이 많이 사라졌다면은 저는 샌프란시스코를 좋게 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샌프 빠따가 어제보다는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샌프 쪽으로 좋게 보고 있는 경기이기는 하네요. 이거는 요즘에 어셀스 빠따 생각하면은 사실 이 경기는 원래는 오바해봐야 될 경기지만은 그러지도 못하겠어서 차라리 샌프 쪽으로 꺾는 게 낫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대 휴스턴, 트로이 멜튼이랑 이마이 타치야입니다. 이거는 가기 무서운 경기예요. 저는 좀 패스 생각 중인데 일단 트로이 멜튼 나쁘지 않습니다. 저번 경기도 6이닝 실점이었고 얘가 등판하는 경기는 이닝을 좀 많이 먹는 날도 있고요. 안 좋은 날이 딱 하면 5이닝 사실점이었는데 그날은 솔로 홈런만 4방 맞은 경기예요. 그런데도 승리 투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트로이트가 막 선발도 부족한데 이 정도면은 얼추 잘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 내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지만은, 그리고 경험도 많지는 않고 해도 나쁠 건 없을 것 같고요. 휴스턴도 이마이 타치야가 너무 기복이 심합니다. 당장 이제 저번 경기 때는 간만에 뭐 구속도 조금 나오고 삼진도 11개나 잡고 막 그랬었는데 그 전 경기 때는 1이닝도 못 채우고 5실점이나 하는 경기도 있었습니다. 재구난조나 이런 것들도 좀 딸려오는 날이 있어가지고 너무 기복이 심해요. 그나마 한창 안 좋을 때보단 지금은 좋은 편이지만은 이 이마이 타치야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마침 지금 빠따도 휴스턴이 막 좋을락 말락 하다가 알바레즈 같은 애들 되게 무서웠는데 어제는 또 잠잠했었고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빠따도 어느 한쪽이 그렇게 막 낮지는 않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디트로이트가 넓게 봤을 때는 좀 좋은 구간인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좀 애매하고 해가지고 이건 좀 건드리기가 무서운 경기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언더 같은 거나 좀 볼까 막 싶은데 네, 그냥 터질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서 쉽지 않네요. 이것도 불펜 구간도 위험하고 가기 무섭고요. 그냥 살짝 그냥 언더 깔짝 보는 정도? 어렵습니다. 워싱턴 대 필라델피아, 카발리랑 산체스면은 내일 이제 선발들 가운데서는 가장 좀 믿을만한 선발이 나오는 셈인 거죠. 카발리, 저는 얘가 또 운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밥입 같은 게 지금 전체 2등 수준으로 안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뭐 재구난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닝도 많이 못 먹습니다. 좋은 날에는 막 7이닝씩 9위 자랑하면서 좋은 날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 4경기 정도는 그러지도 않고 있어요. 실점도 따라오기도 하고 안타도 좀 억울하게라든지 많이 맞기도 하고 저번 경기 때는 3이닝도 못 펼쳤습니다. 피안타 6개, 볼넷 3개.
이제 투구수가 많아져가지고 일찍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막 좋게 볼 거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여태까지 필라델피아 상대로는 등판들이 다 이제 깔끔했다고는 하긴 하던데 과연 그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을지. 일단 산체스 얘도 요즘에 한창 이제 엄청 그냥 사이언 포스 내뿜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죽긴 했습니다. 그 연속이닝 무실점 기록이 깨진 이후로는 실점이 조금 많아졌어요. 특히나 저저번 경기 때 미러키전에서 4실점이나 했었었고 그 다음 매치전에서도 이때도 6이닝 정도밖에 못 버텼습니다. 산체스에 대한 기대치를 생각을 하면 조금 못 미치는 거기는 해요. 어쨌든 넓게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선수기는 해. 뭐 각종 지표 같은 것들도 다 훌륭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얘는 또 이제 워싱턴 상대로 전체적인 기록이 그리 좋지는 않은데 딱 이제 선발로서 나왔을 때 그리고 좀 이제 자리가 잡힌 구속도 오르고 그런 시점부터는 7경기 동안 2.56으로 얼추 잘해줬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이닝도 잘 먹고. 그러니까 내일은 산체스한테 기본적인 활약 정도는 기대할만 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워싱턴은 얘네들도 도루를 엄청 많이 뛰는 팀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필라델피아가 이점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포수인 리얼미토를 보유를 하고 있다. 도루 저지에 관한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지표가 높게 찍히죠. 그리고 산체스 역시 이런 부분에서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합니다. 주자 억제 능력. 산체스 개인의 이런 본인한테 오는 타구에 대한 대처. 투수로서의 수비는 약간 아쉬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나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기본적인 기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산체스가 좀 좋게 보이긴 했습니다. 산체스가 이게 홈에서는 0.95, 원정에서는 3.23으로 원정 가면은 조금 이제 아쉬워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시즌 초반에 억울했던 경기들이 조금 많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원정도 막 그렇게 막 흔들린다고는 안 보여서 마침 그리고 빠따적으로도 워싱턴이 얼마 전에 엄청난 이런 역전패를 당한다든지 필라델피아의 기세가 좀 더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 필라델피아가 제가 이렇게 우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 되게 좋지가 않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두 경기는 5득점, 14득점 이렇게 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당장 어제만 해도 역전승, 그저께도 역전승이고 막 워싱턴의 불펜 공략을 특히 잘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던데 얘네들이 불펜 소모도 조금 많아요. 필라델피아는 이제 좀 마무리를 썼다든지 그렇게 있는 거 말고는 크게 뭐 문제까지는 안 되는 수준인데 자, 워싱턴이 요즘에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애들을 되게 많이 썼고 보시다시피 여기 보라색이 전부 다 블론 세이브나 이제 루징이거든요. 이렇게 좀 날려먹은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연투도 조금 있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상황상 그냥 필라델피아가 편해 보이기는 하네요. 그 전에 두 경기 동안 이제 루사르도랑 이제 놀라니까 루사르도도 삼진은 많이 잡았지만 좋지는 않은 날이었어. 실점이 조금 있었던 날이고 놀라는 기본적으로 믿기가 힘든데 그런 애들 나왔을 때도 그래도 조금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보면 나 일단 필라델피아가 좀 더 나은 것 같기는 해. 내일 이런 선발 구도들 가운데서는 좀 이제 격차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워싱턴이 또 이제 빠따는 조금 죽었는데 홈런은 조금 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산체스가 또 이제 역제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근거 삼아서 저는 필라델피아를 좋게 보고 언더 생각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대 텍사스 경기입니다. 거스먼이랑 고어인데요. 거스먼 저번 경기 매우 안 좋았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 언더를 감히 봤었는데 네, 그날 이제 2이닝 동안 7실점이나 해버렸어요. 구속도 안 나오고 이 제구도 엉망이었던 아주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1회부터 그냥 타자 일순 돌아버렸는데 올 시즌에는 뭐 포심 같은 것들도 좋게 지키고 이러지만은 기복이 너무 심해요. 안정감 있게 막아주는 날에도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좋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거스먼이 이제 통산 텍사스한테는 얘네들도 살짝 이제 라이벌 성격이 있거든요. 예전에 막 바티스타 그 아구창 사건도 있고 막 그런데 자 거스먼이 이제 좀 넓게 봤을 땐 텍사스한테 좋은 편이에요. 지금 제가 10경기 동안 2.78로 확인이 되는데 이게 근데 얘가 이제 토론토에 오고 나서는 7경기 동안 3.56으로 그냥 평범한 편이긴 했습니다. 거스먼 치고는. 그리고 내일 토론토가 좌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는 OPS가 또 굉장히 낮아진다고 하던데 점수 자체는 뭐 못 뽑은 편까지는 아닌데 승률은 일단 조금 안 따라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리고 고어도 그나마 요즘에는 조금 이제 좋아지기는 했다. 한참 시즌 초반에 엄청 헤맬 때보다는 최근 10경기가 그나마 괜찮거든요. 근데 거슬리는 건 이것도 양 선수들이 홈이나 원정 편차가 조금 있어요. 거스먼은 홈에서 3.10, 원정 5.40이고 고어는 홈에선 2.49인데 원정 5.75로 안 좋다. 뭐 이런 것까지 겹쳐가지고 그냥 좀 이제 토론토 쪽으로 쏠리는 게 있는데 이것도 넓게 보면 얘네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약간 라이벌 성격이 있거든요. 이런 걸로는 토론토가 위닝 시리즈를 많이 가져갔다. 얘네들이 시리즈 첫 경기라서 큰 의미는 없지만은 여기 보면 이제 토론토가 홈에서 텍사스한테 루징을 했던 거 이게 2023년면 텍사스의 우승 시즌이잖아요. 이때 그리고 뭐 2018년 이런 때 말고는 대부분은 좀 이제 위닝 시리즈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스먼이 내일 상태나 최근의 폼이 어떤지는 약간 애매하지만 고어도 그래도 조금 좋아졌고 이런 건 애매하지만은 그림은 그래도 토론토로 잡을 만한 뭐 그런 시리즈처럼 보이기는 했네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름값 대비
사실 퀄리티가 조금 안 따라온다는 거 생각을 하면은 둘 다 이제 또 방어율 같은 것도 그렇고 7.5 기준에는 저는 오바 생각하고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막 큰 근거까지는 없고요. 둘 다 이렇게 각각 이제 홈이나 원정일 때 좀 더 오바로 가는 성격들이 있다. 토론토도 홈일 때 홈런 많고 허용하는 것도 많아지고 텍사스도 원정에서 홈런이 더 많다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 삼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치 대 시카고 컵스입니다. 페라타랑 보이드고요. 얘네들의 시리즈가 어제는 이제 더블헤더로 열렸었고 지금 시카고 컵스가 아마 3승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그 세 경기 모두 다 빠따가 지금 미쳐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완슨이 첫 경기 그 다음에 어제 더블헤더까지 해가지고 세 경기 동안 15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메이저리그 역사상 세 경기 구간 동안 15타점이 8명밖에 없다고 해요. 그 반열에 합류를 했고 제가 PC가 엄청 미쳐 있다고 했는데 어제 더블헤더는 그렇게 막 엄청 잘하진 않았지만은 매치는 이 더블헤더 동안 실책이 6개나 나오고 최근에 5연패 기간 동안 실점이 57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는 이제 또 이제 페랄타도 좀 자유롭지가 않은 게 페랄타도 그때 3대 15로 진 날 이날 개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 저번 경기 2.2이닝 동안 17점이나 해버렸었죠. 3회에만 12타자를 상대해버리는 뭐 그런 날이었었는데 어제도 요즘에 되게 불안불안하더니 그냥 귀엽고 개폭발을 한 거예요. 방울이 4.83이 되어버렸습니다. 올 시즌 매치가 그래도 큰 돈 주고 데리고 왔는데 3점대로 그냥 아쉽다가 결국엔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거든요. 일단은 페랄타 요즘에 좋지는 않다. 여지껏 뭐 시카고 컵스를 오랫동안 상대도 했었고 252타자 상대에다가 160 이 정도면 매우 좋은 수치잖아요. 근데 요즘에 포스가 조금 안 나. 그리고 방울 같은 것들도 컵스한테 막 3점대 그냥 중반 정도로 그냥 그저 그렇고요. 반대로 이제 보이드는 오늘 이제 복귀전인데 여태까지는 매치 상대로 그렇게 좋진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벤 브라운이나 에드워드 카베레라까지 IL에 가버려가지고 안 그래도 케이드 호튼, 저스틴 스틸 이런 애들 다 지금 누워있는데 컵스가 그래도 이제 보이드가 복귀를 하긴 했는데요. 최근에 마이너리그가 좋지는 않았어요. 삼진 잘 잡고 이런 건 좋지만은 일단 방어율이 5.40인데다가 그나마 최근 이제 리앱 등판에서는 59구 동안 4이닝 무실점 7K 그나마 좋았던 거기는 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어. 제가 어제도 복귀한 투수들이 많다. 근데 이제 시어스라든지 여러 명의 선수들이 복귀 전부터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과연 보이드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도 이닝에 대한 의심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바가 먼저 좀 생각이 드는 일단 지금 컵스 빠따 너무 좋기도 하고 페라타도 사실 과거의 이런 기록들보단 최근의 포스가 조금 별로잖아요. 좀 그런 것들을 써먹고 싶은 그리고 얘네들이 또 어제 더블헤더를 했다 보니까 불펜들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연투는 별로 없을지라도 더블헤더 때문에 또 불펜도 많이 썼으니까 매치도 이제 핵심 불펜들이 나와줘야지 좀 이제 효과를 보는 팀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먼저 오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기는 하네요. 이게 컵스가 4게임을 뭐 수입할지는 모르겠는데 분위기는 좋아 보여서 근데 이제 보이드라서 조금 애매하죠. 어쨌든 전 승리 방향도 컵스를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뭐 큰 확신은 없고 그냥 오바가 제일 나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경기는. 그리고 보스턴 대 양키스 보양대전 또 이제 엄청난 라이벌 시리즈입니다. 코널리 얼리랑 슐리틀러인데 코널리 얼리는 좀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저번 경기 6이닝 1실점으로 그때 좀 잘하고 있던 행콕한테 판정승을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방울도 3.64 홈에서 4.82로 약간 안 좋다는 거 되게 좀 불분명해요. 나는 페이튼 톨리는 확실하게 좀 이제 좋게 볼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 이 친구는 조금 애매하기는 하거든요. 원래 나오던 구속보다 스프링 캠프부터 시즌 초중반까지는 구속이 안 나오다가 저번 경기 때는 조금 잘 나왔다고 하던데 얘도 앞으로 뭐 구속이 좀 더 나오면은 더 좋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오는 상대는 양키스가 일단 좀 빡빡합니다. 특히 이제 슐리틀러는 저번 경기 삼진을 13개 잡으면서 커리어 하이를 또 갱신을 했습니다. 98말 이상 공들이 조금 안 나오던 시기 그때는 고전했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잘 나오고 있어요. 다시 또 저번 경기 특히 또 구속도 더 잘 나왔었고 이닝이라든지 각종 부분에서 그냥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1위 주자잖아요. 거기다 얘는 또 이제 보스턴한테마저 강하다. 당장 지난해에 8이닝 삼진 12개 잡은 경기 포스트 시즌에서 그리고 올 시즌에도 이제 8이닝을 먹은 적이 있었고 6월 달에도 한번 5.2이닝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얘가 살짝 안 좋았던 때인데 그때도 얘가 못한 건 아니었었습니다. 결국에 뭐 팀도 이겼었고 그래서 슐리틀러가 이제 보스턴 킬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시 폼을 좀 회복한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일단 선발 구도부터 양키스가 많이 먹고 들어간다. 마침 지금 보스턴은 되게 좀 하위권에서 놀고 있고 올 시즌 홈이랑 원정 편차가 페인웨이 파크에서 12승 25패로 매우 안 좋습니다. 홈일 때는 홈런이 많이 줄어들고 맞는 것도 줄어들기는 해요. 양키스도 얘네들도 이제 원정 홈런이 조금 이제 뭐 줄어드는 게 있다든지 뭐 이런 건 있지만 지금 그냥 뭐 에런 저지나 스탠튼 이런 애들 없는 가운데서 양키스가 매우 잘 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양키스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코널레는 또 이제 좌투수인데 그 이제 양키스는 또 어제 골드슈미트가 뭐 스쿠발도 박살냈고 그런 것들 보면 얼리도 꽤나 고전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둘 다 지금 불펜도 조금 그렇고 저는 양키를 좋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대 애리조나, 맥그리비랑 갤런인데요. 사실 저는 맥그리비가 세인트루이스에서는 가장 좀 이제 안정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저번 경기 때는 5이닝 동안 5실점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장타도 많이 맞고 뭐 제그룹 같은 거는 흠잡을 데가 없고 이러긴 한데 가끔 이제 뭐 피홈런도 있기도 하고요. 뭐 피안타 억제 이런 것들이 막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원래 WHIP 굉장히 상위권이었다가 요즘엔 조금 내려오기도 하고 넓게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지금은 그리 좋은 시점까지는 아닙니다. 시즌 초반에 기세에 비하면 약간 아쉽다 이런 상태인데 상대인 잭 갤런이 너무 좀 어설프기는 하죠. 원래는 애리조나의 그냥 에이스였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좀 망가진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어율이 6.10이고 직전 경기 때는 4이닝 동안 9실점이나 했거든요. 피한테 12개나 맞고 못 믿는 상태예요 그냥. 좀 세인트루이스 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약간 애매합니다. 세인트루이스도 지금 빠다가 한참 좋았다가 약간 애매해진다든지 애리조나한테 또 이제 2연패를 당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어제는 또 이제 미치 브렛이라는 신인 투수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밀렸고 리버라토레도 못 믿지만은 그 전에 막 레히라든지 리버라토레 이런 애들 나올 때보다는 뭐 팔란테 맥그리비 이런 애들 나오는 구간이 그나마 좀 이제 괜찮은 선발이 나오는 구간이어서 선발은 앞서기는 하거든요. 이 맥그리비를 사실 좀 장담을 못 하겠어. 애리조나도 얘네들도 빠따가 조금 별로였는데 그나마 어제 경우에는 좀 치기도 했으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세인트루이스는 그리고 얘네들이 홈에서는 마인 빈도가 굉장히 적다. 22승을 했는데 홈에서는 마인이 12번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점 차 게임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얘네들 둘 다 한 점 차 게임이 되게 많은 애들이거든요. 애리조나가 리그에서 한 점 차 게임이 27번으로 가장 많고 세인트루이스도 25번째면 아마 이게 공동 3등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은 해서 지금 시리즈 3게임 중에 2번이나 한 점 차 게임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세인트루이스 승리도 나쁘지 않은데요. 다른 뭐 오바라든지 한 점 차 이것도 조금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